충칭시의 한 고위 관료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영상이 유포됨과 동시에 영상에 등장하는 고위 관료 외에도 21명이나 되는 관료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죠. 충칭의 한 사업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앞세워 관료들과 잠자리를 갖게 한 뒤 그걸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던 그의 회사는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10억 위안, 한화 약 22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죠. 오늘은 중국 고위 관료들이 미모의 여성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린 사건, 충칭시 고위 공직자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24일 충칭시 장베이 공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자오홍샤는 친구의 연락을 받습니다. 너 레이정프 잘 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사람 지금 난리 났어. 빨리 인터넷 봐봐. 친구의 말을 들은 자오홍샤는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듯 멍해집니다. 인터넷은 의문의 동영상으로 도배돼 있었고 그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은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죠. 영상은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었는데요. 영상에는 머리숱이 별로 없고 널쩍한 얼굴에 얼굴 왼쪽에 검은 점이 있는 50대 남성이 등장하고 남성의 얼굴과 그의 격렬한 몸짓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충칭시 베이베이구 구청장이자 당 서기인 레이정프였습니다. 레이정프 밑에 누워있는 여성은 옆모습만 어렴풋이 보였지만 자오홍샤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오홍샤,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해당 영상은 중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등 해외 매체에서도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이 사건은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 영상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데에는 고위공직자의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 말고 따로 이유가 있었죠. 레이정프가 여성과 관계를 시작하고 끝나기까지 단 12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레이정프를 12초 오빠, 12초 형이라고 부르며 비아냥댔습니다. 충칭시 당기율위원회는 영상 속 남성이 레이정프임을 확인하고 면직과 동시에 입건해 수사를 시작하죠. 자홍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볼 것만 같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바꾸고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긴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홍샤는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이미 2009년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았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분명 영상은 경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만 가지고 있던 문제의 영상, 대체 누가 유포한 걸까요? 먼저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오홍샤, 1982년 출생. 그녀는 충칭시 카이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인 부모님과 장애를 가진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았죠. 그녀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반찬은 늘 장아찌뿐이었죠. 자오홍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땅콩을 팔아 지방 경제에 보탬이 되려 애썼습니다. 자오홍샤의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자오홍샤에게 새 옷이라도 사줄라 치면 자오홍샤는 괜찮다며 동생 옷을 사주라고 말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오홍샤는 기술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버스 안내양으로 취업하죠. 그러나 월급이 너무 적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오홍샤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호텔에서 일하기도 하고 간병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광시성에 있는 다단계 회사에 다니기도 했죠. 2007년 일을 그만두게 된 자오홍샤는 잠시 집인 충칭에 와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그녀는 다단계 회사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죠. 25살의 자오홍샤가 끼니를 걱정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영상의 또 다른 등장인물 레이정프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레이정프는 베이베이구의 구청장이 되어 충칭시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정프, 1958년 출생. 그는 충칭시 장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오홍샤보다 24살이나 많죠. 18살의 교사가 된 레이정프는 이후 30년간 노력한 끝에 베이베이구의 구청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레이정프를 부하 직원들은 매우 호탕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던 자오홍샤와 레이정프,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하루는 자오홍샤가 친구를 만나러 간 자리에 샤오에라는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그는 자신을 홍콩 화룬다라는 회사의 충칭시 대표라고 소개하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집니다. 2007년 9월 16일. 오늘은 자오홍샤의 생일입니다. 저녁이 되자 샤오웨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 중인데 괜찮으면 여기로 올래요? 자오홍샤는 샤오웨이가 직원들과 회식하고 있다는 한 호고 가게로 갑니다. 평소 자오홍샤는 맥주 7, 8병을 마셔도 끄떡없을 정도로 주량이 센 편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한 병도 다 마시지 않았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취기가 돌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샤오예의 직원들이 샤오홍샤를 부축해 인근 호텔로 데려갑니다. 사장님이 곧 오실 테니 여기서 기다려요. 자홍샤는 정신이 없고 몽롱한 와중에도 샤오예가 왜 여기로 온다는 건지 이상했지만 이내 잠이 들고 맙니다. 잠시 후 샤오예가 방에 들어오더니 자오홍샤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놀라 잠에서 깬 자오홍샤는 옷의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저항했지만 샤오예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자오홍샤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샤오예는 자오홍샤를 막아서며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하죠. 자홍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듭 매달리는 샤오예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와 사귀입니다. 한 달 후 샤오예는 자오홍샤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용돈이라며 5천 위안, 한화 약 1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가 수천만 위안, 한화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죠. 회사가 어려운데도 자기를 도와주는 모습에 자오홍샤는 샤오예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샤오예는 자오홍샤에게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묻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자기와의 관계는 비밀로 하자고 합니다. 자오홍샤는 샤오예의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관공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회사 홍보 전단을 돌리죠. 샤오예는 틈만 나면 자오홍샤에게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재정적으로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자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오홍샤는 괜스레 미안해지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샤오예가 동생 옌펑을 시켜 동영상을 하나 틀라고 시킵니다. 형의 말에 옌펑이 동영상 하나를 재생시키는데 남녀의 성관계의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옌펑이 말합니다. 이 남자는 고위 공무원이야. 여기 이 여자는 내 아내고 아내가 저 남자랑 잠자리한 덕에 우리가 큰 계약을 딸 수 있었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오홍샤를 보며 샤오예가 말합니다. 재수씨가 큰일을 해냈지. 자기도 재수씨처럼 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도와줄 수 있지. 자오홍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샤오예 형제의 설득에 마지못해 승낙하죠. 그것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오홍샤와 레이정푸는 샤오예의 설계 아래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샤오예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오예 1964년 수찬성 외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옌중이이죠. 2003년 39살의 옌중이는 공갈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다녀옵니다. 출소 후 그는 샤오예로 이름을 바꾸고 충칭으로 건너와 활동하기 시작하죠. 2005년 8월 샤오예는 동생 옌펑과 함께 충칭의 홍콩 화룬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들 형제의 친구 시셔칭이 인사팀장으로 합류하죠. 시셔칭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2007년 갈수록 적자가 쌓여 샤오예 형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간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죠. 이때 인사팀장 시셔칭이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며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여자들이랑 자는 영상을 찍는 거야. 그럼 그걸로 엄청난 걸 뜯어낼 수 있을 거야. 이후 시셔칭이 주축이 돼 샤오예 일당은 공무원들을 유혹할 어리고 예쁜 여성들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용한 여직원들 앞에서 사장인 샤오예는 자기가 홍콩 사람이며 원래 부잣집 아들이지만 성인이 되고부터는 부모님 도움 없이 중국에서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거짓말하죠. 결혼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산다는 설정까지 덧붙입니다. 이는 여직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녀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그만의 전략이었죠. 그의 전략이 먹힌 건지 어린 여직원들은 샤오예를 남몰래 흠모하게 됩니다.
여직원들의 호감을 얻은 샤오예는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고르면 회식 자리에 따로 불러 약을 탄 술을 먹이고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자오 홍샤에게 한 수법 그대로죠. 이렇게 사귄 여성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샤오예는 결혼도 4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18살 연하로 관계를 숨긴 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샤오예의 아내는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샤오예의 만행을 알았지만 묵인하고 모른 척했죠. 샤오홍샤를 비롯한 여직원들은 샤오예가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샤오예는 여직원들에게 관료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지 등 노하우를 따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샤오예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과 학위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을 연기했죠. 샤오예가 작업하는 관료들은 대부분 각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지역에서 고작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 샤오예가 대체 어떻게 이런 고위 관료들에게 접근한다는 걸까요? 이건 인사팀장 쉬셔칭의 공이 컸습니다. 쉬셔칭은 예전에 충칭시 한 산하기관의 간부에게 3만 위안, 한화 약 66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그 간부에게 고위공직자의 연락처가 들어있는 명부를 받을 수 있었죠. 2007년 10월, 충칭시 베이베이구 구청장 레이정푸는 샤오셰라는 여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에 호텔에서 뵌 적이 있는데 언제 시간 내면 뵐 수 있을까요? 샤오셰는 카이언 사람으로 부모는 일 때문에 선전해 있고 자신은 충칭 공상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화론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혹시 짐작하셨나요? 샤오셰라는 여성은 사실 자오홍샤입니다. 샤오셰는 레이정푸를 작업하기 위해 사장 샤오예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죠. 레이정푸가 샤오예의 타깃이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여자를 무지하게 밝히기 때문이죠. 레이정푸가 누구든 치마를 두르기만 하면 다 좋아한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미용실 사장이 그의 내연녀라는 둥, 호텔 종업원을 구청에 취직시켜 줬다는 둥, 여성들과 관련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레이정푸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는 의례적인 말로 자오홍샤에게 답합니다. 이후 자오홍샤의 적극적인 연락이 이어지고 어린 여자의 적극적인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던 레이정푸는 자오홍샤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자오홍샤는 샤오셰라는 여성인 척 레이정푸에게 다가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08년 1월, 자오홍샤는 레이정푸의 전화를 받습니다. 드디어 레이정푸가 경계를 늦추고 자오홍샤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한 거죠. 자오홍샤는 레이정푸와 위중구의 한 찻집에서 만납니다. 레이정푸는 자오홍샤에게서 신선함을 느끼죠. 자오홍샤가 빼어나게 예쁜 건 아니었지만 청순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레이정푸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성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해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순진한 여성이 자기한테 살갑게 구니 레이정푸는 좋아 어쩔 줄 몰랐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레이정푸가 자오홍샤에게 1000위안, 한화 약 22만 원을 주며 호텔로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자오홍샤는 먼저 호텔로 가서 초소형 캠코더가 든 핸드백을 레이정푸의 얼굴이 잘 찍히는 위치에 두고 레이정푸를 기다리죠. 잠시 후 호텔방으로 온 레이정푸는 바로 자오홍샤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레이정푸는 이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그도 그럴 것이 레이정푸와 만나는 자리에 자오홍샤는 일부러 늘 같은 가방을 메고 나와 가방을 눈에 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이정푸는 가방이 이상하다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죠. 이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갖습니다. 두 사람의 영상을 확인한 사장 샤오예는 화질이 안 좋다며 자오홍샤에게 다시 촬영해오라고 시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레이정푸와 자오홍샤는 노래방에서 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호텔로 자리를 옮겨 관계를 맺습니다. 이날 촬영부는 깨끗하게 잘 나왔죠. 2008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레이정푸와 자오홍샤가 만납니다. 레이정푸가 선물이라며 1000위안, 한화 약 22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줍니다. 자오홍샤는 자기에게 너무 과하다며 그중 2장만 받죠. 자오홍샤의 순수한 모습에 레이정푸는 다시 한번 만족해야 하며 잠자리를 갔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거칠게 방문을 두드립니다. 자오홍샤가 문을 열자 웬 건장한 남성 2명이 들이닥칩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그들은 마구잡이로 레이정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레이정푸는 자기는 자오홍샤의 친구일 뿐이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죠.
잠시 뒤 사설탐정이라는 사람이 호텔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영상 하나를 틀어 레이정프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레이정프와 자오홍샤가 관계를 맺는 영상이었죠. 레이정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레이정프는 옆에서 울고 있는 자오홍샤에게 어떻게 하냐고 묻죠. 자오홍샤는 남자친구가 사장님 말은 엄청 잘 듣는다며 사장님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약 20분 후 사장 샤오웨가 호텔방에 나타납니다. 그는 레이정프를 화장실로 데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용히 묻죠. 레이정프는 사실 자기는 베이베이구 구청장이라며 샤오웨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샤오웨는 높으신 분께 신뢰가 많았다며 남성들을 크게 나무라죠. 샤오웨는 레이정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마무리는 자기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며 안심시킵니다. 레이정프는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반기면서 꼴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직원들이 너무 무례하다며 교육 좀 하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모든 건 사장 샤오웨가 중재자로 멋지게 등장해 레이정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눈도장을 찍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샤오웨는 레이정프에게 그러한 영상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기가 그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사설탐정까지 등장시켜 레이정프가 영상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려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각인시켰죠. 다음날 샤오웨는 자오홍샤를 불러 레이정프에게 전화를 걸게 합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하자고 말하라고 시키죠. 자오홍샤의 전화를 받은 레이정프가 다급하게 샤오웨에게 연락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샤오웨는 레이정프가 자꾸 자기에게 신세를 지게끔 만들었죠. 며칠 후 샤오웨가 레이정프를 불러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샤오웨는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는 메모리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만 보던 샤오웨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500위안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샤오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잡힌 레이정프는 꼼짝없이 샤오웨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레이정프는 평소 자기가 뒤를 봐주고 특혜를 줬던 회사 대표를 불러 300만 위안, 한화 약 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지시합니다. 레이정프의 전화 한 통에 불려나온 회사 대표는 아무런 담보나 보증, 어떤 조건도 없이 선뜻 큰 돈을 빌려주죠. 말이 빌려준 거지 그냥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오웨는 300만 위안으로 카드 빚을 갚고 약 150평 되는 사무실을 구하죠. 이후 샤오웨는 레이정프로부터 2600만 위안, 한화 약 57억 원짜리 공사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이 밖에도 충칭시 각 구와 현의 공사를 대거 수주하죠. 파산 직전이었던 샤오웨의 회사는 불과 4년 만에 직원 600명을 고용하고 자산 10억 위안을 가진 회사로 급성장합니다. 샤오웨의 회사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레이정프 외에도 고위 공무원 15명, 국유기업 간부 6명의 도움이 컸죠. 그들도 모두 레이정프와 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2009년 샤오웨의 계속되는 갈취와 협박에 지친 레이정프가 당시 충칭시 당서기인 보시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시라이는 충칭시 공안국장 왕류진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죠. 왕류진은 보름 만에 샤오웨, 자오홍샤 등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수십 개의 성접대 영상들을 압수합니다. 샤오웨와 자오홍샤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샤오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자오홍샤는 한 달간 구치소에 구류되어 있다가 풀려납니다. 사실 이번 수사의 진짜 목표는 동영상의 원본과 복사본을 찾아 폐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죠. 만약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고 공식 기록에 남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의 성접대와 뇌물수수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측근의 대형 성스캔들은 청렴함을 앞세우는 보시라이의 정치 인생에도 흠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사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당시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진이 되죠. 그는 보시라에게는 압수한 영상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하지만 뒤로 영상들을 빼돌려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들을 수시로 불러내 신복처럼 부렸는데 특히 레이정프는 왕리진 옆에서 수행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극진하게 수발을 들었다고 하죠. 2010년 6월 샤오웨가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레이정프는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로 승진하죠. 샤오웨는 레이정프에게 집에 돌아왔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레이정프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충고하죠. 겁을 주려고 했던 건데 도리어 샤오웨가 한 방 먹은 꼴이 됐습니다.
출소 후 샤오웨이의 삶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자신과 부인 계좌에 약 1300만 위안, 한화 약 29억 원이 들어있었죠. 그는 벤츠를 2대 사, 한 대는 자신이, 다른 한 대는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사기를 쳐서 번 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맘처럼 되지 않는 법이죠. 샤오웨이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샤오웨이는 돈 때문에 친동생 옌펑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웠을 때 동생 옌펑에게 30만 위안, 한화 약 6,6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해놓고 형편이 좋아진 뒤에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자오홍샤, 쉬샤칭 등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월급도 형편없었습니다. 고작 2,000 위안, 한화 약 44만 원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경찰 조사도 받고 교도소에 구류돼 있다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정프에게서 300만 위안을 뜯어냈을 때도 자오홍샤가 받은 돈은 겨우 4만 위안, 한화 약 900만 원에 불과했죠. 자오홍샤는 샤오웨이가 공무원들을 엮기 위해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술에 약을 타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자기를 좋아한다던 샤오웨이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자오홍샤와 같이 성접대에 이용됐던 여성들 역시 자신들이 샤오웨이에게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오홍샤와 여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나기로 하고 샤오웨이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8만 위안, 한화 약 1,700만 원을 인출해 서로 나눠 가진 후 불불이 흩어집니다. 자오홍샤는 지금까지의 일을 후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죠. 새로운 직장도 얻습니다. 2010년 자오홍샤는 개인 사업가와 결혼해 딸을 낳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2012년 쉬셔칭이 집에서 우연히 USB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레이정프와 자오홍샤의 성관계 영상이 들어있었죠. 이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샤오웨이의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해둔 것이었죠. 샤오웨이는 당초 약속과 달리 쉬셔칭에게 주기로 한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도 입 싹 닫고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샤오웨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쉬셔칭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골똘히 생각하죠. 영상을 공개하면 레이정프도 끝나겠지만 이 영상을 찍고 그걸 빌미로 협박한 샤오웨이도 끝장날 거야. 쉬셔칭은 고향 친구의 소개로 기자 주루이펑을 만납니다. 주루이펑은 인민감독망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곳에선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고위 관료들의 비리와 성 스캔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죠. 이렇게 레이정프의 영상은 기자인 주루이펑의 손에 넘어갑니다. 11월 20일 주루이펑이 레이정프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순간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영상을 보죠. 동시 접속자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1시간 후 레이정프와 그의 지인이 차례대로 주루이펑에게 전화해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제끼리 이러지 말자고. 이번만 도와주면 나도 모른 척하지 않을게. 제발 부탁이야. 영상 좀 내려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이라며 발뺌하던 충칭시 당국도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합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이틀 만인 11월 22일 영상 속 인물이 충칭시 베이베이구 구청장이자 당 서기인 레이정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공개된 지 63시간 만인 11월 23일 레이정프의 모든 직위가 박탈되고 파면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처분이었죠. 성관계 영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레이정프가 샤오웨이 외에도 여러 기업인으로부터 그동안 막대한 뇌물을 받고 이권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3년 6월 19일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레이정프는 자오홍샤와 자신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죠. 그저 자기가 순진해 나쁜 여자를 만난 것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법부는 레이정프에게 유기징역 13년, 정치권 박탈 3년, 개인재산 30만 위안 몰수를 선고합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레이정프는 감형받아 이미 사회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럼 영상과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이 유포되고 사흘 뒤 충칭시 경찰은 샤오웨이, 옌펑, 쉬셔칭, 자오홍샤 등을 체포합니다.
법원은 레이정프를 비롯한 충칭시 고위공직자와 국영기업 간부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의 이권을 챙긴 샤오에게 징역 10년, 쉬저칭 징역 4년, 옌펑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합니다. 사람들은 영상에 등장하는 자오 홍샤가 결혼의 남편이 있으며 어린 딸의 엄마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전 아내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고 그러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재판 내내 자오 홍샤의 곁을 지키며 아내를 위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오 홍샤에게는 범죄 도구로 이용당한 여성에 불과하다는 동정론이 일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자오 홍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이와 남편의 사진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거주지를 옮겨 가족과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